오프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근입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즌을 앞두고 각 10개 구단의 전력에 대해서 좀 엿보고 있는데 네. 오늘 맞이할 팀, 오늘 엿볼 팀 어디입니까?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 지난 시즌 성적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8위를 기록했고 61승 1무 82패의 승률이 4할 2푼 7리에 그쳤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최하위죠. 10위 4.60에 선발 마운드가 7위로 4.16. 불펜 쪽은 더 좋지 않았어요. 최하위 10위인데 5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이다 보니까 설사 한두 점을 벌어놓은 경기, 앞서가는 경기를 할지라도 경기 중반부, 중반부에 들어섰을 때는 더 불안감이, 경기 불안이 엄습해오는 적이 상당히 많았던 삼성. 팀 타율은 역시 좋지 않은 6위, 2할 6푼 3리를 기록했고 삼성 라이온즈 지난 시즌을 한 줄로 좀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뒷문 좀 닫고 다녀라. 뒷문 좀 닫고 다녀라. 네. 자, 그러면 이번 시즌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팀 전력에는 어떤 변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종렬 단장을 새롭게 영입을 했고 FA로 단장 영입도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전 식구인데 말씀을 드려야죠. 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뒷문 관련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죠. KT로부터 김재윤 선수 그리고 임창민 선수도 또 FA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 뒷문 관련해서는 이 두 명의 든든한 세이브 자원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층뿐만 아니라 사실 마운드에서 메인 투수 코치, 타격에서 메인 타격 코치 새롭게 영입을 했잖아요. 정민태 투수 코치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진영 타격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정민태 투수 코치는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칭에 대한 의식을 바꾸라는 얘기들을 좀 선수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고 있고요. 네. 투수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죠. 그렇다면 기존에 말씀드린 그 플러스 요인의 선수들은 뭐 당연하거니와 정민태 코치와 이진영 코치의 영입이 어찌 보면 삼성의 전반적인 불펜과 타격 쪽에는 굉장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타격 쪽에서는 이진영 코치는 지금 젊은 이 삼성의 야수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 확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이진영 타격 코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타자였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국민 우익수라는 이런 애칭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투수들의 이런 습관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봐요. 그때 경기에 쓸 수 있는 피드백들을 잘해주는 코치죠. 네. 우규민 선수가 빠져나간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마이너스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불펜진의 보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재현 선수 들어왔죠. 네. 임창민 선수 들어왔죠. 자, 이 부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네. 최고의 세이브 투수였습니다. 이 세 선수의 세이브 개수가 오승환 선수까지. 네, 오승환 선수까지 691개예요. 분명히 세이브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최고의 세이브 투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시너지가 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지금 이 세 선수 다 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오승환 선수를 봤을 때 오승환 선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가끔씩은 예전에 그 전성기 때 9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아쉬움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오승환 선수의 9위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선수는 저는 오승환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수보다 커리어가 좋고 어떤 선수보다 많은 세이브 개수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본인 자신이 지금 어쨌든 나이가 제일 많은 맏형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던진다 저는 오승환 선수의 성격이면 그거 용납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김지현 선수가 또 그럴까요? 또 아니거든요. 야, 그러면 어찌 보면 물론 처음에 스토브리그 때 김재현 선수와 임창민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면에 그 어떤 교통정리 좋은 자원은 많은데 사실 구슬이 서말이어도 일단 꽤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는 누구부터 차곡차곡 내보낼지가 삼성에게는 어찌 보면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네요. 너무 행복한 고민이고요. 저는 지금 초반 스타트에서 어떤 선수의 보직이 만약에 정해지잖아요. 저는 시즌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가 무너졌다. 그럼 또 다른 선수가 마무리를 하려고 욕심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네.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세 선수. 네.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 이번 시즌 선발 마운드를 좀 예측을 해보면 우선 뷰캐넌 선수와는 이별을 고했고 새롭게 뽑은 데니 레이스와 코너 시볼드 선수의 3, 4선발의 원태인의 백정현까지 우선 이 1, 2, 3, 4선발은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라면 어떤 팀이든 항상 기대치가 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또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뭐 지금 시볼드 선수, 데니 레이스 선수가 네.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좀 안 좋아요. 분위기 자체가 뭐 어쨌든 캠프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불안 요소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메커니즘적이나 뭐 어떤 몸 상태에 대해서 이 선수들은 사실 자기들만의 어떤 작전들이 다 있거든요. 몸 상태를 미리 끌어올리는 선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시즌에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요. 일단 어. 그래서 어쨌든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한국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선수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자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즌에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 외국인 선수들은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시범 경기 기간 중이긴 합니다만 물론 좋게 보는 측면도 있다면 반대로 좀 아쉬운데 이런 측면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보니 곧 시즌 개막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몇 순번을 돈 뒤에 어느 정도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선수 또 물음표가 반대쪽으로 가는 선수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발 마운드 가운데 사실 국내 에이스로 볼 수 있는 선수가 원태인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원태인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뒷문 쪽이 많이 헐거워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경기도 놓친 경우가 좀 많았고 올해는 그럼 좀 다르겠죠? 자연스럽게. 이겨내야죠. 네. 원태인 선수 정도라면은 사실 이제 국내 뭐 오른쪽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네네. 원태인 선수가 좀 되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작년에 국가대표 경기가 많았잖아요. 네. 국가대표 경기에 다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안 좋았던 부분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 더 좋아진. 네. 어쨌든 이닝 수도 많은 투수지만 그래서 좀 참 재미있다. 그래서 원태인 선수의 올 시즌의 활약이 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정민태 투수 코치가 좀 유심하게 지켜보는 선수들은 네. 최하늘 선수, 이승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중간에서 제 역할을 롱 릴리프 흔히 말하는 스윙맨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민태 코치가 여러 상황에 뭐 플랜들을 많이 세워놓고요. 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최하늘 선수 투구하는 모습 보니까 좋아졌어요. 지난 시즌 대비 웨이트도 더 좋아졌던데요. 네, 좋아졌어요. 어린 선수들은 네. 한 해 한 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민태 투수 코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저는 같이 야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민태 투수 코치의 장점이 이 어린 이 투수들한테 네. 좀 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멘토가 오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뭐 마운드 얘기는 좀 많이 했는데 타선 쪽으로 좀 얘기를 돌려볼게요. 김지찬 선수가 저는 삼성 이 공격 쪽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네. 루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 득점이 되는 이 확률이 제일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김지찬 선수의 어떤 이 스피드 툴을 결국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뷰캐넌 선수가 3루에 있지 않고 1루로 가게 되면은 전병호 선수가 3루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지찬 선수는 다시 2루를 가는 게 아니라 외야에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네, 거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삼성이 풀어야 되는 숙제죠. 사실 김지찬 선수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 시즌부터 KBO 리그가 많은 규정이 뭐 혁신적인 변화를 하다 보니까 베이스 크기가 일단 확대되는 면에서부터 뛰는 야구, 뭐 김지찬과 같은 팀 내에서 몇 안 되는 그린라이트 중에 한 명인 선수들이 많이 해집고 다녀야 삼성은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야구에서 스피드 툴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지찬 선수는 물론 수비에서도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 공격에서 어떤 한 점 차의 뭐 뱅뱅 승부, 네.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지찬 선수가 빠진다라는 부분은 저는 삼성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썼던 이렇게 수비의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계속 썼던 부분은 그 스피드 툴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쉽죠. 네. 아니 그러면 내야 교통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은? 만약에 맥키넌 선수가 3루를 못 가게 되면 전병호 선수가 일단 3루를 봐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현 선수와 유격수에는 이재현 선수와 김영웅 선수가 있죠. 이 두 선수 다 분명히 지금 기회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누가 먼저 잡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뒷문 쪽도 무한 경쟁, 유격수 쪽도 무한 경쟁. 이종렬 단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쟁해야지.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의도한 것 같아요. 자, 맥키넌 선수가 그러면 3루에서 1루로 간다. 오재일 선수는 지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타로 써야죠. 지타로 써야죠. 일단 내야 지금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맥키넌이 3루 수비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일단 기존에 짜놨던 어떤 청사진은 좀 많이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섣부르긴 하지만 네. 3루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뭐 1루 그러니까 뷰캐넌이 지금 한국에 처음 이제 삼성이랑 계약을 했을 때 예.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수비력이란 말이에요. 물론 네네. 뭐 일본에서 어떤 뭐 홈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일본은 지금 투수력이 원체 좋은 리그이기 때문에 네. 사실 타율이 높은 거는 사실 뭐 3할 타자도 몇 명 없는 리그고. 그렇죠. 그래서 1루 3루 수비가 된다라는 점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다. 이 점에서 전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사실 3루 수비가 안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뭐 좀 난리가 난 거죠. 야, 앞으로 개막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가 내야 교통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태근 위원이 생각하는 삼성 타선의 키 플레이어 한 명 꼽아주시죠. 삼성 타순의 키 플레이어. 네, 전 그래도 맥키넌 선수. 맥키넌. 네, 맥키넌. 어쨌든 지금 삼성은 좀 특이한 야구장이에요. 네. 너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그래도 15개의 홈런을 치고 왔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야구장보다는 일본 야구장이 훨씬 크죠. 그 일본 투수력도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본 투수력도 훨씬 좋고.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뜬공 각도만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예. 저는 엄청나게 많은 홈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느낌이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시 하위권에 대한 예상은 사실 이태근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등수를 매기라고 하니까 제가 등수를 매긴 거지. 사실 뭐 5등 뭐 6, 7, 8, 9, 10까지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5강에 들어가는 게 일단 우선 목표고 그리고 사실 뭐 결정이 난 뭐 예를 들어서 5강이 결정이 난 상황이면은 6등, 7등, 8등 뭐 이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번호를 매기라고 하니까 매긴 거. 네. 게다가 뭐 6, 7, 8, 9, 10위까지는 물론 뭐 부상 이슈, 외국인 선수 관련된 이슈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변수에 따라서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태근 위원과 함께 2024 KBO 리그 시즌을 앞두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의 전력을 한번 엿봤습니다.